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오래간만에 배경을 좀 바꿔봤습니다. 크로마키를 쓰려고 하는데요.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더 시원한 이미지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그러니까 살벌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를 탄핵하겠다라고 막 민주당이 날뛰어가지고, 물론 탄핵 안 되고 트럼프가 결과적으로는 대승을 할 텐데, 그러나 무지하게 살벌한 일종의 정치 내전 상태를 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클린턴 캠프에서 돈을 질러 가지고 이른바 2016년에 대선 때 러시아와 트럼프가 결합한 정황이 있다라는 가짜 보고서를 만들었죠. 그게 스틸 도시에라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트럼프 선거 캠프 쪽을 감시를 하고 간첩 감시하는 그 영장으로, 그 다음에 당선된 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시도가 이어졌었어요. 근데 그게 아시다시피 몇 달 전에 혐의가 없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뒤집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러시아와 트럼프가 야합했다라는 음모론을 추진했던 CIA, FBI, 그다음에 법무성 고위직들에 대해서 범죄 혐의 수사가 시작된 게 10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은 트럼프를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까기 위해서 막아내려고 이젠 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랑 야합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한테 압력을 가해서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다. 뭐 이렇게 이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죠. 민주당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부당한 압력을 가해서 야합해가지고 바이든을 조사하려고 그랬다라 그러고 있고, 트럼프 진영은 뮬러 특검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혐의가 없다라고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때까지 말도 안 되는 가짜 문서를 가지고 스파이 식으로 대선 후보를 취급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후에도 그런 걸 추진했던 법무성, FBI, CIA 간부들을 범죄 수사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정치 내전이죠. 이거는 양쪽이 하나가 치명적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 치명적 상처를 받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이제 힐러리와 민주당 위기고, 힐러리를 구하려고, 이게 다 첫 시발점이 힐러리 캠프에서 나간 돈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 돈으로 트럼프와 러시아가 결합했다라는 보고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힐러리 일병을 구하려고 민주당 쪽에서 이젠 또 판을 또 바꿔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트럼프가 부당한 압력을 가해서 정적 바이든을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우크라이나 야합 음모론으로 튀었단 말이죠. 이건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자살골로 이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제 범죄 수사 대상, 그러니까 혐의자로서 누가 꼽히고 있냐? 자료 잠깐 보시죠.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꼽힙니다. 또 여기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존 브래넌 전 CIA 국장이 꼽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FBI 국장에다가 CIA 국장에다가 이제 줄줄이 꼽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무성 내부의 고위 관료들도 범죄 수사 대상이 되는데, 이게 잘 번지면 이게 뭐까지 가냐면 이게 반역죄에 해당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도 이 작업이 계속됐었으니까. 그리고 트럼프 당선 전에도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도 이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두고 미국의 법조 및 정보에 대해서, 법조 및 정보 그 계통에 관한 이때까지의 이 스캔들 중에 최대의 스캔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제 번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는 원래는 바이든,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막강 대통령 후보였다가 이 트럼프 탄핵 난동 벌어지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왕창 지금 떨어지고 있는 약간 중도 성향의 그러나 굉장히 부패한 조 바이든과 그 아들 헌터 바이든에 관한 부패 의혹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 부패 의혹을 트럼프가 7월 25일 날 누구죠? 저기 뭐야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신임 대통령이에요.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이랑 통화하면서 그 부패 혐의에 대해서 조사해달라. 왜 그러면 헌터 바이든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 아들이 우크라이나 석유회사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그런 정황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사를 그 아버지 조 바이든이 뜯어 말린 정황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걸 조사해달라. 그때 조 바이든은 미국 부통령이었단 말이죠.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7월 25일 날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이 7월 25일 날 그 전화 자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약 한 4천억 정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가 있는데 이제 민주당 측 주장은 트럼프가 이걸 조사를 안 하면 우리가 너의 원조를 홀딩하고 지급을 안 하겠다 라고 조건부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 주장이고 트럼프는 야 내가 그 통화 기록 다 깠잖아. 내가 거기 어디에서 조건부 협박이 있냐. 내가 그 얘기 한 건 맞지만 조건부로 협박한 건 하나도 없어. 이게 트럼프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치면 뭐랑 해당하냐면 이 조건부 협박인데 있었다면 조건부 압력 조건부 협박인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 묵시적 청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뭐 뇌물수수나 그래가지고 이건 이재용 삼성 회장한테 묵시적으로 청탁했다. 이게 지금 이 미친 법원이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명시적으로 엮어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통화했고 그 다음에 통화 내용에서 조 바이든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그거 잘 그쪽에서 조사 좀 잘 부탁한다 얘기가 나왔지. 조 바이든을 조사를 해야 우리가 너희한테 군사 원조를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트럼프가 그 자료화면 잠깐 보시죠. 이게 이제 트럼프가 공개한 그 통화 기록인데 저기서 보면 절반 정도가 그 조 바이든 헌터 바이든 스캔들 조사에 관한 얘기예요. 저 통화 기록에 통화가 한 20여 분 이어졌을 텐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조 바이든 헌터 바이든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 어디에도 조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을 조사해야 원조를 주겠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런 얘기가 없을 수밖에 없냐면 이게 의회에서 결정된 원조액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이걸 많이 홀딩을 못해요. 원조 한 4천억 되는데 3억 불 좀 넘으니까 행정부가 홀딩을 못한다고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역시 이거는 트럼프 주장이 맞다. 어디를 봐도 조건부 협박, 조건부 압력이 없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반면에 지금 저쪽은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그 FBI, CIA, 그 법무부 이쪽 정보 법조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짜고서 트럼프를 대선 선거 전국에서는 선거 캠프를 부실라 그랬고 당선된 후에는 대통령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다는 그 정황이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그래서 이 싸움은 굉장히 살벌한 정치 내전인데 갈 때까지 갈 겁니다. 자, 이런 내전들이 왜 붙냐? 맨 밑바닥 배경을 보면 미국이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트럼프 레볼루션, 트럼프 혁명 내지 보수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부분이 이제 국제 에너지 전략, 그 다음에 국제 전략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터 자얀 같은 사람 유명하죠. 그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상.
그래서 피터 자이안을 이제 중앙일보가 요번에 그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중앙일보 인터뷰가 굉장히 짧아요. 아마 서면 인터뷰 했을 거예요. 돈 별로 안 들이고. 인터뷰를 정식으로 했으면 그렇게 짧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피터 자이안 얘기는 이제 몇 가지 새겨 들을 게 있고 몇 가지는 우리가 감가상각해 줘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주로 고객이 유럽이나 혹은 중동, 아프리카 이런 쪽이 아마 고객일 거예요. 한반도, 중국 쪽은 고객이 없을 거예요. 피터 자이안이 약할 거예요. 고객 베이스가. 그러니까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런 데의 고객이면 당연히 피터 자이안 얘기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핵심적으로 미국이 이제 고립주의로 간다. 너희들 다 알아서 먹고 살아라. 우리 신경 안 쓴다. 이런 고립주의로 간다라는 게 이 사람 바탕에 딱 깔려 있어요. 그런데 실은 고립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세뇌 탈출에서 여러 번 말씀드려왔듯이 이건 고립주의로 미국이 가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 서유럽 이런 데 대해서는 큰 틀만 짜주고 영내에서 알아서 하셔라고 고립주의적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무지막지한 군비를 지출하고 사상 최대. 그러면 이 남는 힘은 어디에 쏠리냐? 동아시아, 중국, 한반도에 쏠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비록 고립주의적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있지만은 이날 중앙일보 인터뷰에 굉장히 좋은 점이 몇 개 있어요. 우선 하나, 주한미군 철수는 불가피하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감가상각으로 아니다라고 봐야 되고요. 주한미군 철수 무슨 주한미군 철수예요? 이 사람들 동북아시아에 엄청 때려 넣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얘기 중에 맞는 거는 방위비 분담금 6조, 즉 50억 달러, 그 싼 거다. 이건 피터 자이안 얘기가 맞아요.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군 한 명당 코스트를 가지고 주한 미군의 머릿수로 곱해보면 이게 한 5조 가까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5, 6조 이거 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얘기 틀린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립주의로 나간다는 얘기는 틀렸습니다. 이 사람 얘기 또 맞은 거는 뭐냐면 일본과 지소미아 빨리 관계 복원해야 된다. 미국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서라도 복원해야 된다. 한일 간의 결합을 해서 미국 쪽에 대해서 좀 레버리지를 가지려도 반드시 지소미아 복원해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얘기 중에 틀린 건 뭐냐.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에게 충고한다면 이 중에 틀린 거는 이거입니다. 미국보다 더 미국적이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한국적이면 됩니다. 한국의 정확한 상황에서 정말 냉정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논의들이 별로 시원치가 않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정치권도 그렇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거구별 혹은 권역별로 작동할 수 있는 독립적 유권자 조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활동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유시민본부 010-3330-1142 문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큰 행사들이 있어요.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행사가 열립니다. 아시아 태평양 자유시민 행동의 날인데 아시아 태평양 자유시민 회의예요. 사실은 자유시민 회의가 이번에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에 일본, 그 다음에 홍콩,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신강 이런 분들이 줄줄이 참여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 회의가 3번에 걸쳐서 열리거든요. 7일 오후는 미중 문명 전쟁과 아태 자유혁명. 그 다음에 8일 오전, 금요일 날 오전에는 동북아 전체주의 반동과 아태 자유시민 동맹. 그 다음에 3부는 위기의 대한민국 자유혁명과 북한 해방을 위한 새로운 진전. 이거는 8일 오후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이게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아주 소중한 자리인데 참여하실 것을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은 진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태극기 집회가 2번 열리죠. 하나는 이제 그 공수처에 대한 거에 둘 다. 근데 하나는 오후 1시부터 대한문에서 열리고 다른 하나는 오후 6시부터 마로니에서 열립니다. 우리 둘 다 저희 자유시민본부 또 세뇌탈출 유권자
그리고 이선본 이렇게 따로 모이는 권화들이 있으니까 두 집회 다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